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국토교통위원회에 대한 국토부 업무보고가 어제 진행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2차 규제지역 해제 언급과 250만원 공급계획에 대한 일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중요한 이야기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국토부 장관이 추가 규제지역 완화를 언급을 했습니다. 1차 규제지역 해제 미흡, 연말 이전 추가 조치, 이런 기사가 쏟아졌죠. 자,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진행했었던 규제지역 완화 방안 굉장히 약했다는 평이 있었죠. 일단은 전국 집값 하락 1위였던 세종 지역이 완전 빠져버렸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 해제에서도 빠져버렸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수도권 지역은 아예 아파트 없는 지역만 해제를 해줬다는 부분이죠. 문제는 7월 빅스텝 전후로 시장 침체가 빨라졌어요. 그래서 6월 말부터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가속화가 됐죠. 자, 7월 13일 이후에 2.25% 기준금리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아예 거래가 실종되다시피 해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원혜룡 국토부 장관이 가장 크게 우려했던 신중한 규제 완화를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 그동안 원혜룡 국토부 장관이 신중하게 접근을 했냐? 규제 완화했다는 풍선 효과, 규제만 딱 풀어줬더니 그 지역만 급등해버리는 우려가 있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신중하게 접근했는데 지금 주택가격 하락세가 워낙 가속화가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부동산 시장에서 풍선 효과라는 거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유동성이 풍부하게 넘치는 상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시중금리가 급격히 낮아지고 유동성이 팽배해져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부동산 투자하려고 안 달랐는데 강력한 규제를 정부에서 꺼내 들었네? 그러면은 그 규제가 없는 지역에 투자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2020년 710 부동산 대책 이후에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에 투자 수요가 몰렸던 것 같이 상상을 초월한 유동성이 많이 풀린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투자 자본은 빈틈을 찾아서 주택 투자를 나선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런 풍선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금리가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긴축 과정에서 풍선 효과를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언제예요? 바로 올해 3월달과 4월달에 윤석열 정부에서 1기 신도시 규제 풀어줄 거다. 그래서 여기만 규제가 풀려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돈이 몰릴 거다 해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여기가 유망하다 그랬다가 지금 주택가격 많이 떨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이번에 업무보고에서 필요하다면 연말 이전에도 추가 조치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어요. 규제지역 지정은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6월달과 12월달에 정기적으로 열리는데 이게 의무는 아니네요. 정해진 건 아니고 그냥 관례상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러면은 국토부 장관이 원하면은 12월 이전에라도 발표할 것이란 걸 시장에 암시를 했습니다. 자, 어떤 언론 보도에서는 이제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언급했어요. 그래서 원혜룡 투기과열지구 추가 해제, 원혜룡 규제 완화 1차 대책 미흡, 투기과열지구 추가 해제 시사. 근데 이번에 업무 보고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굳이 이것을 투기과열지구로 한정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폭넓게 조정 대상 지역까지 포함해서 검토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지방 지역까지는 저희가 다 체크를 못 해드리지만 일단 수도권 지역에서도 일부 투기과열지구 해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건 뭐 투기과열지구 해제된다고 그 지역에 막 벌떼처럼 투자 수요가 유입되고 그런 환경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은 진짜 핵심적인 규제는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적용된단 말이에요. 자, 핵심 규제 세 가지 뭔지 알고 계시죠?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그리고 종부세 중과. 이 세 가지 지역은 모두 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만 적용이 된다는 부분이죠. 투기과열지구는 대부분 LTV 규제나 재건축 규제 중심이에요. 그래서 투자 수요 억제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충분히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 경기도 지역이나 인천 지역에서 어느 정도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기상으로 보면 10월 전후에 추가 완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8월 달인데 원혜룡 국토부 장관이 언급을 했으니까 이제 슬슬 이제 서치 들어가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8월 25일 날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있습니다. 그 결정회의에서 100% 확률로 금리를 올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이 금리 인상 이후에 기준금리가 2.5%까지 올라가면서 대출금리, 예금금리가 또 큰 변동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것으로 부동산 시장 하락폭은 확대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현재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전체적으로 미분양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정부가 대응을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10월달 전후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12월까지는 지금 못 기다릴 것 같아요. 자, 일단 수도권에서는 인천 지역이 어느 정도 검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 지금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주택가의 하락세가 가파라요.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둔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도 0.1% 하락이라는 거는요, 그 지역 지금 쑥대밭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송도 지역 2021년 주택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 뚝뚝뚝뚝 억 단위로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분양가 9억 이상 찍을 때부터 저희가 위험하다 여러 차례 경고를 드렸었는데 그 분양권 가격도 계속 조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 지역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문제예요. 왜냐면 입주 물량까지 많다는 겁니다. 원래 인천 지역에서 한 2만호에서 3만호 정도의 입주 물량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데 올해 입주 물량이 4만 6천 호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5만 호가 된다는 부분이죠. 일반적으로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분기에 몰려있는 것을 감안을 하면은 야 2022년에는 그나마 1분기 때 금리가 낮은 수준에서 넘어갔지만 2023년에는 금리가 굉장히 높은 3% 내외 수준에서 5만 호가 쏟아지네. 그러면 이거 인천 지역에서 큰 충격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래서 올해 중에 아마 연수구, 남동구, 서구의 투기과열지구는 해제가 적극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오늘 발표는 말씀은 안 드렸지만 경기도 지역에서도 주택가의 하락세가 가속되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들이 있거든요. 거기도 일부 해제는 될 겁니다. 이거 해제된다고 해도 막 주택가격이 오르거나 그런 건 아닌데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거라고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250만원 공급계획은 8월 10일 전후로 발표된다고 합니다. 이제 열흘도 안 남았죠. 자, 아시다시피 이 250만원 공급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사항이었고 이것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했다고 나선 방안인데 이게 예전에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정책과 좀 유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노무현 정부에서 지정한 공공택지에서 입주 물량이 이명박 정부에서도 쏟아지게 됐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도 무엇인가 부동산 잡겠다고 당선이 됐으니까 공약으로 내세운 게 보금자리 지구였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 공급이 좀 과잉으로 나타났던 부분입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250만원 공급 계획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현재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죠. 일단 미분양이 크게 늘어나고 지방지역 침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거 250만원 그대로 밀어붙여도 되냐 이런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고 원내는 국토부 장관은 지역 물량을 미세 조정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없는 지역은 공급 후보지에서 제외가 될 건데 아마 지방 지역은 좀 공급 규모가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250만원 공급 대책은요, 문재인 정부의 공급 대책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64만원, 그리고 3080 플러스로 통해서 한 30만원 공급 계획을 발표했었죠. 거의 100만원에 가까운 물량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급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다?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택지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이었어요. 이제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 재건축도요, 관리처분 방식이 아니라 토지를 공공이 수용해서 하는 공급 방식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이게 좀 사업 속도도 빠르고 공급 규모도 늘릴 수 있는 순증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는 좀 다른 스탠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언론에서 나온 힌트를 보면은요, 250만원 공급 대책은 세 가지 축으로 나눠서 진행될 것 같아요. 먼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도심 복합 공공사업을요, 민간 주도로 신설하는 방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애매해요. 이걸 민간이 주도해서 끌어가서 수용 과정을 거치는 게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안이 지금 검토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3기 신도시 등 역세권 공공택지의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윤석열 정부의 이제 첫집 주택 같은 공약사항을 이행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부분이죠. 이 과정에서 신혼희망타운이 폐지될 가능성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의 공약사항을 보면은 공공택지 개발 방안이 없지는 않았어요. 신규 택지 지정한다고 했는데 이걸 어디에 지정한다고 했냐면은 GTX 역사를 신설을 하고 노선을 신설을 하고 그 역사 주변으로 신도시를 지정하기로 했거든요. 일단은 이 세 가지 축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당장 무주택자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두 번째 방안이겠죠. 왜냐면 이제 3기 신도시는 지금 보상이 한창 진행 중에 있으니까 용적률만 올려주면은 앞으로 공급 증가는 더욱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 지금 3기 신도시 용적률이 200%가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낮게 공급되니까 역세권 지역만 해도 한 220에서 230, 40까지 뽑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순증 효과라고 할 수 있는 GTX 신설 노선 역사 주변으로 공공택지 지정하는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GTX 사업이 추진돼야 되잖아요. GTX 사업 추진이라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일단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지금 B노선하고 C노선도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신설을 한다. 이게 과연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지정되는 공공택지는 좀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도시철도 호재를 기대하고 투자하려면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지금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도시철도 사업이 민자 사업 비싸게 추진되고 있는데 이 민자 사업 비싸게 추진됐던 것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다시 사업 재검토 들어간 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충분히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공급하는 주택은요 대부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돼요. 그래서 긴축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내 집 마련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거 아니면은 분양시장에서 답은 없어요. 앞으로 이렇게 관련된 좋은 분양 쏟아질 겁니다. 이와 관련된 공급 정보와 당첨 꿀팁 쇼킹부동산 청약 갑부에 총정리해 두었습니다. 청약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